자, 여러분, 오늘은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농구먼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라 여러분 생소하실 분도 많이 있으시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구먼 이론서에 없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오늘 한번 수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면, 첫째,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바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바로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점과 포복자만은 착과량 큰 경우.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큰 경우. 그런데 평년 수확량 요 개념은 바로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과거 수확량을 5년 평균 가입 횟수에 따라 평균하고 표준 수확량의 가입 뭐죠? 가중 평균에서 이룬 게 평년 수확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조사해보고 또 이제 미보상 주수 수확량으로 해보니까 이게 더 크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하고 바로 수확량이 더 큰 경우.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는 바로 이게 평년 수확량이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수확량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도 또 이렇게 두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보장하는 재해가 있고, 보장하는 재해 있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큰 경우를 무심코 가정을 하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 경우에 문제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외의 세 가지의 경우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잘 아는 것만이 여러분이 실력을 쌓는 길이다. 그래서 차이를 알고 이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과수 이제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과전 4종 하고, 그 다음에 과수 파트요. 그 다음에 이제 포복자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 외에 종합가수, 수학감소, 보장, 종합가수, 과실손해보장 빼고요, 종합가수. 그래서 종합가수에는 바로 밤, 호두, 그 다음에 오미자, 오유참, 유자, 참다래, 그 다음에 메데살, 이렇게 꼭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수학감소 작물의 논작물, 밭작물, 이거의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합니다. 전체 과정을. 그래서 이제 적과전의 경우는 바로 두 단계로 나누죠. 적과전, 적과후, 그죠? 적과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과전은 이제 사과 앞에는 바로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감 떨분감은 7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나중에 제가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암기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잘 하시니까 거기에서 많은 참고도 하시고요. 그래서 후는 이제
전부 다 바로 11월 30일까지 보장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15일 이렇게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소피에 이것도 이제 9월 30일까지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맛보기라면 11월까지 보장하는 전 품목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10일에 참적. 적은 바로 벽콩가갑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끝나는 것은 참달에 바로 적과전, 그다음에 벼, 그 다음에 콩, 가을감자 이런 식으로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번에 15점짜리로 바로 보험기간, 종료기간 나왔었죠. 물론 이제 내년에는 이제 15점은 안 나오고 5점이 나오겠죠. 대신 내년에는 이제 바로 인수제한이 이제 15점짜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 기간과 보험기간과 인수제한은 퐁당퐁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차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1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적과 전, 그죠? 그래서 이제 적과 후 바로 적과가 이제 바로 끝나는 이때겠죠. 이때 당시에 바로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그러니까 자연낙과나 적과를 한 후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바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주죠. 착과 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바로 이제 누적 감소 과실수를 따져요. 감소 과실수. 그러니까 이때 7월 31일부터 이때까지겠죠. 과실수 따져가지고 바로 이제 낙과 피해, 착과 피해, 착과 손해, 그 다음에 고사주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과실손해 보상금을 줍니다. 따라서 이제 경우도 이제 아까 했듯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과 전에 적과 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죠?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이제 이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많은 경우, 적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경우를 따져야 돼요. 바로 적과 후에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또 있는 경우 따져줘야 되고, 이때 이제 따져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적과 후에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누적 감소 과실수 0, 과실손해보상금 0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지워버리고 일단. 자, 이제는 두 번째는 포복자만. 포복자만의 경우.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적과 후라는 걸 안 쓰고 이제, 여기도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착과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착과량. 바로 착과수 조사를 해요, 여기도. 착과수 조사. 언제 하냐? 바로 주품종, 최초 수확품종, 수확 직전에 합니다. 최초 수확품종, 이것도 잘 외워야 돼요. 이번에도 요거 나와가지고, 총 맞았습니다. 전부 다. 최초 수확품종, 바로, 이번 시험에는 주로 블루베리랑 두릅에서 맞았죠? 언제 하는가? 최초 수확품종, 수확기 전에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후에 이제 뭘 따지냐? 여기는 이제 착과량을 따지죠. 착과량. 그러니까 적과전에서 여기서는 적과 후 착과수 하듯이 여기는 바로 착과량을 따져요. 이 기간이 언제냐? 여기는 6월 30일, 7월 30일로 못 박았지만
여기는 품종, 최초 수확 품종 전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품종들 많이 있죠. 뭐냐면, 그죠?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 수확 품종 전에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건 의무조사니까 해요. 이후에는 바로 또 이제 뭐야? 누적 감소가 실수가 아니라 사고당 감수량을 따져요. 그래서 이때, 낙과 감수량, 착과 감수량, 그 다음에 고사주수 감수량을 따진다. 언제까지? 다 다릅니다. 포도 복숭아는 10월 10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자두는, 바로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망감류는 이제, 동상회 전은 12월 20일. 동상회까지는, 2월 말. 근데 동상회가 주기약이기 때문에 2월 말입니다. 말까지. 2월 말까지 이걸 따져요, 이거를. 그래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2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역시 또 이제 이때,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가? 재해. 있는 경우. 그래서 있는 경우는 또 평년 수확량이 착과량보다 큰 경우, 평년 수확량이 착과량보다 작은 경우 따져줘야 되고, 또 이때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와 보상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여기 없는 경우 돼야죠. 없는 경우.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당 감수량 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적과전 분목원 보험금을 이때 지급해버리고 땡 해버리지만 포복자만은 기다려요. 이때 보험금 지급 안 해요. 해놓고 이때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수확량이란 걸 따집니다. 수확량. 적과전은 수확량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착과 감소 과실수, 여기서는 누적 감소 과실수 따져가지고 보험금 지급하고 손 털어버려요. 그러나 여기는 착과량 따지고 사고당 감소량 따져서 수확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착과량 빼기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확량을 따져서 평수미평으로 바로 피해율을 따져서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전은 평수미평 가피자가 아니에요. 가피자도 아니고 평수미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적과전은 엄밀히 말해서 손자공식보다 더 정확한 손해보상금을 주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손해평가사도 일도 많고 그래서 수입이 짭짤할 텐데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재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은 결국 과수들을 다 우리 적과전처럼 착과수 조사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사고 날 때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손해를 따져가지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농민도 좋고 우리 손해평가서 좋지만 보험회사 재정하고 국가 재정은 엄청 나가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자여야 돼. 그래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수확량을 계산해서 가피자로 해준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다 네 가지로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종합가수는 좀 더 어려워요. 종합가수는 왜?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밤, 호두, 오유참, 오미자, 유자, 참다래, 외대쌀 이렇게 해오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주당 착과량 요거는 이제 면적 다 달라요. 수확개시점만 인정. 여기는 미터당 착과량, 여기는 제곱미터당 착과량. 그래서 여기는 주당 착과량, 여기는 이제 낙과한다. 그래서 수확량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대 수학 개시 전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개시 전하고 수학 개시 후.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로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수학 개시 전까지는 과일이 무르익는 기간, 이런 과일들이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해요. 익는 기간. 그죠? 무르익는 기간.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안 나고, 바로 수학 개시 후에 손해, 피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무조사가 아니에요.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포복자만은 착과량으로 의무조사하기 때문에 알아. 여기까지는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바로 수학 개시 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따지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 있는데 바로 평년 수확량보다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 더 많은 경우랑 평년 수확량보다 수학 개시 후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 큰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다 이 경우만 따졌어요. 이 경우 이때까지만. 이 경우가 숨어 있지만 이 경우까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알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 개시 후 이제 여기 사고 있고 여기도 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제 논리는 똑같아요. 전체 수확량은 포복자만 논리랑 똑같아요.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이었죠. 여기서는 바로 수학, 이게 있었다면 수학 개시 전 수확량에서 바로 사고당 감소량. 그러니까 이 논리를 알면은 여기서 이게 쉽게 외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한 적과전의 논리, 포복자만의 논리를 알면은 이처럼 쉽게 여기도 당연하구나.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이름만이 착과량으로 바뀌고 적과 후 착과수구나. 이름만 다르구나. 논리는 동일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여기는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수확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는 평년 수확량하고 금차, 금수, 금감, 금차 감소량, 금차 수확량, 기수확량을 따져줘야 이 중에 큰 것 중에 하는데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수확량은 당연히 최초 조사, 수학 개시 후 수확량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조사 수확량에서 나머지 두 번째 거 2차 이후 사고당 감소량을 빼준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논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를 이해하면은 이게 쉽게 외워지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고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게 어렵다고 안 나왔지만 올해 이제 매실이 테이프를 끊었어요. 매실이 아주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이제 앞으로 참달에 나올 게 많습니다. 참달에. 그래서 매실, 아마 참달에가 내년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참달에 만약 이렇게 내버리면 면적당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이 공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보장하는 재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래서 또 네 가지로 따져요. 병수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수학 개시 전, 그러니까 전체 수확량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박가수는 수학 개시 전 피해를 따질 수가 없어요.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요. 그 작은 그 다음에 그런 바짝물들, 참깨, 이런 것들을 수학 개시 전에 피해가 있다고 따지겠습니까? 얘들은 오로지
뭐만 따진다? 바로 재파종, 보험금, 그 다음에 재정식, 이양직파, 즉 경작불능.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나서 했으면 이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 수학량 복잡하지 않아요. 오로지 논밭, 과수는 아니에요. 논밭은 작물은 수학 개시 후만 따져요. 수학 개시 후. 수학 개시 후만 수학량 조사를 해서 한 번에 끝냅니다. 한 번에. 훨씬 편하죠. 왜? 수학 개시 전에는 그 논밭 작물 특성상, 어떻게 그 작은 거를 피해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피해만 경작불능으로만 퉁치고 수학 개시 후는 한 번 한다. 그러니까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는 한 번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제 여기가 평년 수학량보다 큰 경우, 수학량보다 큰 경우, 보장하는 재해 있고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논밭 작물에서는 이걸 따질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지는 실익이 가장 큰 게 바로 적과전. 지금까지는 적과전에만 시험에 그것도 맛보기로 약간 나왔어요. 약간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이제는 바로 뭐에서 나왔냐? 포복자만 해서 바로 10회 시험에 맛보기로 한번 나왔어요. 바로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해서 포도의 경우 보장하는 재해가 없었다. 그러면 수확량은 바로 맥스예요. 착과량, 평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소량. 요게 이제 맛보기로 나왔어요. 10회 시험, 11회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사고 없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없는 경우. 그죠? 종합위험일 때. 그 다음에, 적과전 5종 한정 특이하게 하면, 바로, 어떻게 해오죠? 강태우의 집이 지화자다.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적과후는 7종이죠. 강태우 일갓집의 지화자다. 강태우 일갓집이 지화자다. 그래서 강풍, 우박, 집중호흡, 지진, 화재.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거에 정말 짜증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공부에.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과정을 좀 이해를 해서 재미를 붙이고 나면 이런 거 쉽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기간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는 암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은 성립 안 되고요. 일단 공부에 재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의무조사기 때문에 이제 적과전을 하겠습니다. 적과전 4종에. 적과전 4종을 했는데 의무조사, 적과후 착과량이 작아요. 평년 수확량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재해가 없었는데,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없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작다? 그러면 이분은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해서 100%니까 평년 수확량 100%로 가입해서 이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아무 해보니까 바로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면 이분은 보장하는 재해도 없는데 훨씬 더 작아. 그러니까는 평년 수확량이 많이었는데 8천만 나온 거죠. 8천만. 아무 재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2천은 어디 보상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 가닥에 책정됐다 해서 차액보험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라. 즉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에
바로 보험금액 감액하고 차액 법률 반환한다.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죄 없으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 0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가 후 착과수가 작아.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농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이 바로 포복자만 종합과수 논밭 없고 오로지 적과전에만 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바로 평년 착과량이 기준수확량이란 적과 후 착과수,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량이 기준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반환한다. 또 하나서 보장하는 재해 없으니까 착과 감소가 실수는 0이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0이다.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 감액 차액 보험료 반환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구회 시험에 나왔어요. 결국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네. 이거를 이해하느냐. 즉 보장하는 재해 없는데 평년 수확량이 적과 후 착과량보다, 즉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험가입 금액 감액 차액 보험료는 적과전만 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장하는 죄 없으니까 착과 감소가 일수형, 착과 감소 보험금 안 줘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또 따져야 돼. 적과 후 이제 이때가 이제 적과 전 이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종료일까지는 바로 이제 또 따져야 돼. 이때 보장하는 재해가 없으면 누적 감수량 0, 과실 손해보험금 0. 당연하죠. 보장하는 재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적과전은 수확량을 따지지 않아요. 수확량이 없어요. 오로지 착과 감소 과실수, 누적 감소 과실수 두 가지만 따져서 거기에 바로 가입 가격 곱해가지고 원금을 지급해버려 바로. 그러니까 0.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보장하는 재해 없을지라도 여기는 보장하는 재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가을 동상에 있을 수가 있어. 여기는 아니더라. 가을 동상. 그때는 누적 감수량에 따라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해 없는데 여기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로.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0이면 여기서 이제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을 여기서 빼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돌려서 나온 거예요. 돌려서.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다? 바로 여기는 재해 없고 여기만 재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면 바로 보장하는 재해 없는데 평년 수확량이 적과 후 착과량보다 큰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돌려주는 대신에 착과보험서 보험금은 0이고 역시 적과 후에도 또 재해 없으면 보험금 0이지만 보장은 이때만 있는 경우는 누적 감수량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고 이때는 이제 바로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여기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가 자기부담금 0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온전히 지급해야 돼요. 이렇게 제장을 해야 하고 이 경우는 시험에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15점짜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내지 않고 사례로 낸 거예요. 이론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바로 이제 포도복숭아 포복자만 여기서 이제 사과대추가 작년에 이쪽 예에 의한다 해놓고 규정이 없었어요. 올해 이제 농구문 이론서에 어떻게 규정이 될 것인가에 따라 사과대추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2월 말 이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착과수 조사 시까지 재해가 없어요. 재해가 보장하는 재해가 없어. 즉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없었어요. 화재가 없는데 바로 이제 화재가 없는데 평년 수확량이 착과량보다 큰 경우야. 큰 경우. 평년 수확량보다 착과량보다 큰 경우. 적과전이면 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보험금액, 감액, 차액보험료 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자, 여기서는 이제 수확량이 이제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원래 착과당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인데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는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한다. 여기서 자, 평년 수확량이 크니까 수확량은 보험회사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수확량을 크게 잡는다. 농가 수확량을 크게 잡아야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큰 거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자, 평년 수확량, 착과량. 그래서 큰 거 중에 뺀다. 이것도 10회 기출을 해놨어요. 기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는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평년 수확량이 크고 한 경우에 바로 이제 수확량을 따진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바로 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하지 않은 규정이 없을까요? 단순한 입법의 미비일까요? 자, 여기는 바로 평년 수확량에 몇 프로 가입해요? 50에서 100%. 그러니까 저가전은 100% 가입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감액 안 해주면. 여기는 50% 가입했으면 50% 가입했으면 된 거예요. 착과량이 50% 안 되더라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없다? 보험가입금액 감액과 차액보험료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가피자 공식이고 평년 수확량의 50% 보험금이 평년 수확량에게 연동되기 때문에 50% 했으면 된다. 보험가입금액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100% 가입한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 수확량에서 이제 착과량으로 바로 보험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또 이제 차감이 됩니다. 이제 너무나 자세한 거는 여기 가서 하기로 하고 결국 바로 큰 거에서 뺀다.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해가 없을 때는 포복자만은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 즉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지만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때는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큰 거에서 빼준다. 큰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착과량이 크면 착과량에서 빼줘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착과량하고 수확량은 뭐가 클까요? 착과량하고 수확량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 사고당 감수량은 0일 경우에는 수확량이 꼴 착과량. 0보다 큰 경우에는 뭐요? 착과량이 수확량보다 크죠. 그죠? 이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년 수확량, 착과량, 수확량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면 바로 피해율이 나오니까 수확량보다만 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수확량 공식은 평년 수확량의 사고당 감수량. 그냥 없지만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50%만 가입하고 가피자 공식으로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 감액하지 않아서 안 해도 어때요? 높으면 보험금을 높게 받으니까 손해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과수까지 보장하는 재해 없었는데 역시 수학기 종료.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는 10월 10일, 그 다음에 자두는 9월 말, 2월 말, 여기 동상이니까 12월 20일까지로 봐야죠. 그래서 없는 경우, 보장하는 재해 없는 경우. 여기 또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사고당 감수량 0이니까 수확량이 꼴 평년 수확량, 감수량 없으니까 피해율 0.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 같으면 평수 미평에서 수확량 0이죠. 따라서 보험금 0.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재해 없고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당 감수량이 이제 평년 수확량이 10,000이었고 사고당 감수량이 1,000이면 수확량은 9,000이면 평년 수확량이 10,000, 수확량이 9,000이니까 피해율은 10,000, 평수미평 9,000, 비보상 감수량 없다고 쳐도 이렇게 10분의 1이네. 그래서 평수미평 피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죄 없는데 여기는 죄 있는 경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못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과전 포복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반가수. 일반가수는 자, 일반가수는 훨씬 더 어려워요.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포복 자만의 생각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가수 뭐라고 그랬죠? 나올 때마다 반복하세요. 그러면 금방 외워져. 밤호두, 오유차, 오미자, 유자, 참다래, 매대쌀, 매실, 대추, 살구.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기 전과 후를 나눈다. 수학기 전과 후 나누는데 결국 여기도 이제 수학기 전 과실이 무르익는 기간이 있으니까 수학기 전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개시 전 수확량.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수학 개시 후만 수확량 조사를 하죠. 그리고 사고 날 때마다 해요. 조사를. 그래서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 바로 사고 없는 경우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경우만 한다. 의무조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기 전 보장하는 죄 없어. 수학량 조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 해. 몰라. 그래서 이제 수학기 종료시까지 또 수학기 종료시 언제까지냐? 밤은 언제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무대, 대추도네요. 대추. 밤무대 유자도네요. 10월의 마지막 밤무대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대에 오르시는 분 가수 있죠. 밤무대유. 그날만 되면 몇 억씩 보신다는 분.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무대유. 그래서 10월에 그 다음에 호두는 9월 30일입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도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오미자 10월 10일. 그 다음에 참다래는 11월 30일. 그 다음에 살구는 뭐죠? 살구는 7월 20일. 그 다음에 매실은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11일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바로 요게 나왔어요. 요거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7월 31일. 그죠? 자, 매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까지는 수학개시 후 수학령 조사를 하는데 이때 사고 없었고 이때 사고 없었으면 보장하는 죄 없었으면 수학령 조사 없기 때문에 보험금 0이에요. 그런데 보장하는 죄 이때 없고 이때는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고당 감수량이 있으니까 이제 사고 조사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줘야 돼. 보험금 지급해요. 이때는. 그래서 자, 여기 안 된 경우 시험에 나오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금차, 금감, 금수랑 평년 수확량 따져가지고 수확량 따지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기 전 이때 보장하는 죄 있는 경우는 몇 번 나왔어요. 유자도 나왔고 없는 경우는 이제 안 나왔다. 그리고 역시 보험가입금액 감액 규정과 차액보험료 규정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약칭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포복 자만회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때 이제
개별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논밭작물은 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보장하는 제 없으니까 수확감소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야, 보장하는 제 없어요. 자, 논밭작물은, 수확기 전에는 뭐만? 경작불능, 재파종, 재정식, 요것만.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 보장하는 제 없으면 수확량 조사도 없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린 경우, 수확량이 더 커버린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했죠. 왜? 평년 수확량이 바로,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즉, 이론적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의제적이고 구성된, 그죠? 구성된 수확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해 보면 더 클 경우가 있다. 실제 적과 오착가량이 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 없는데 이 경우가 크면 일단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경우가 크면 이제 적과전의 경우, 그러니까 자, 전제 요건 보장하는 재해 없는데 수확량, 착과량, 적과 착과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더 커버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경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찾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 적과전 사정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적과 이전에 이 경우는 어때요? 그 반대의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 증액, 보험료 할증, 보험료 감액이 있는데 차액보험료 여기는 규정이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 증액을 해줘라. 그 다음에 보험료 할증해줘라. 보험료 더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다는 거. 그냥 똑같이 한다는 거. 그대로 평년 수확량에 50%만 가입해야 되기, 100% 가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더 가입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결국은 어때요? 보장하는 재해 없으니까 작가감소 가실수는 0이니까 작가보험금도 없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 착과량이 큰 경우. 그런데 이제 적과 이후에는 역시 또 여기도 없고 여기도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역시 누적감소 가실 수 없으니까 0원이다. 쉽게 이해되시죠? 둘 다 없는 경우는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무슨 보험금을 줍니까? 보험금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서는 적과 전에는 보장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장하는 재해 7가지 중에 있어요. 7가지. 나올 때마다 아세요? 나올 때마다 뭐예요? 뭡니까? 강태우 일갓집이 지화자다. 그래서 강풍, 태풍, 일소, 가을 동상에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누적 감소 가실수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에 미달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평년 착과량이 만인데 착과량이 12,000이었어. 근데 누적 감소 가실수가 1,000이면 지급 안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누적 감소 가실수가 바로 3,000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줄어들죠. 그러면 1,000개 정도만 지급해야 되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농구본 이론서에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 규정이 없으니까 다 맞게 해주겠죠. 그래도 시간 남았다 하면 이렇게 푸세요. 저처럼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질 실력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합격해요. 그러니까 과수 파트를 이렇게 전, 후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따질 수 있다는 이런 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고 금방 합격합니다. 이런 분은 동체 합격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가수. 종합가수도 이제 이게 뭡니까? 보장하는 재해 없고, 바로 평년 수확량보다 착과량이 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없으면 공식은 두 개 중에 큰 것 중에 해요. 그런데 착과량이 더 크니까 수확량은 착과량이 큰 것 중에 하니까 바로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이다. 자, 요 경우 나왔다고 했어요. 11회 시험에. 그래서 의미 없게도 착과량이 더 큰 경우였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 낸 의도는 여기 컸어야 되는데 착과량이 큰 거였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이렇게 했으면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컸더라면 다 틀릴 뻔했죠. 그게 11회가 아니라 10회 시험이었죠. 10회 시험. 그래서 이거다. 수확량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없었는데 착과수 조사 이후 바로 10월 12일 이때까지 보상하는 적이 없으면 둘 다 없으니까 사고당 감수량 0이니까 어때요? 수확량 이꼴 착과량에다가 바로 평년 수확량보다 크기 때문에 수확감소 봉급 0이다. 잘 음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상하는 재해가 있으면 이제 사고당 감수량이 0보다 크므로 수확량은 착과량보다는 작아요. 이때 따져야 돼. 자, 이 경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착과량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평년 수확량이 많이 해. 근데 착과량이 여기는 더 큰 경우니까 착과량이 12,0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고당 감수량이 1,000이었어 봐. 그러면 수확량은 어때요? 수확량은 11,000이네. 그러면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더 크니까 피해율 0이란 말이에요. 평년 수확량이 보다 커버리면. 자, 그런데 이때 사고당 감수량이 3,000이다. 그러면 수확량은 어때요? 9,000이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그러니까 10%가 되겠네요. 위보상 감수량 없으면. 이러면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중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거는 농구먼 이론서에 없더라도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그러니까 요거까지 아시는 분은 이제 엄청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저기도 없고 제가 이제 요거 문제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대비하셔야 하고 여러분 수석 하려고 공부하세요. 나 60점만 넘겠다. 이런 분은 절대 60점 못 넘어. 나는 최소 80, 바로 100점 맞겠다. 이 각오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때만이 80점 넘게 여러분이 해서 훌륭한 손해평가사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깊이 공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의 가수, 종합가수죠. 종합가수 뭐라고요? 나올 때마다 하세요. 밤, 어두 다 외웠죠. 이제 오유참 벌써 외웠겠네요. 오유참. 그 다음에 몇 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도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보장하는 재해 없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커버린 경우다. 자, 여기는 착과량이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커버리면 예외 없이 피해율 0이에요. 0이요. 그죠? 자, 그래서 수확량이 저기 했으니까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착과량과 저가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확량이 무조건 커버리면 여기 이게 수확해 시전이든 후든 수확량이 커버리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 없는데 이게 보니까 0이에요. 수확기 이후도 보장하는 재해 없는 경우 0이에요. 근데 수확기 이후에는 보장하는 재해 있을 때 역시 수확량이 커버리면 0이고 만약 혹시라도 평년 수확량보다
이제 수확량이 작으면 이때는 이제 피해율이 있으니까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니까 포복자만을 알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논리 전개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품목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포복자만하고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의무조사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버려요. 의무조사인 경우냐 아닌 경우. 요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것 뿐이지 논리 구조는 똑같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적과전의 논리다. 다만 적과전은 뭐냐면 수확량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감수, 과실수, 개수 세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격 구해서 보험금 지급해 버리는데 이거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끝에 수확량 계산해서 평소미평 가피자로 한다. 그것만 완벽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논박과수는 역시 어때요? 수확기 전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도 없고 한 번만 하는데 보장하는 제외 없고 수확감소분 어떻게 해요? 수확감소분이 없죠. 보장하는 제외 없으니까 보험금 0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보장하는 제외가 있는 경우,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강태우 일갓집 지화자, 이 경우에 있는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 착과량, 적과 후 착과량보다 큰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시험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다 이 경우예요. 이 경우. 이 경우를 인식하지 않고 풀어도 맞겠습니다만은 이 경우라는 걸 인식하고 풀 때만이 함정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낸 거는 거의 보장하는 제에 있고 바로 평년 수확량이 큰 경우 이때 이제 피해율이 나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적과전 사정인 경우 바로 적과전에 보장하는 제에 있고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 조심하세요. 하여간 제가 있건 없건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크면은 바로 보험과 입금액 감액, 보험료 할인, 차액 보험료를 반환해야 된다. 자, 이 경우를 보장하는 제 없는 경우만 보장하는 제 없는 경우에만 보험과 입금액 감액, 차액 보험료 반환 한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서투르게 해서 아니라 평년 수확량보다 기준 수확량 보장하는 재해가 있건 없건 기준 수확량보다 평년 수확량이 크면 이거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냈다. 왜? 이게 이 농가의 과수원의 기준 수확량 총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제 평년 가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보장하는 재해가 있건 없건 기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그 경우는 바로 보험금액 감액한다. 즉 착과 과실수가 있긴 있는데 바로 평년 착과량보다 작은 경우 합해가지고 반환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보험가입 금액 감액 차액 보험료는 어느 경우 나왔었냐? 보장하는 제 없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이제 있는 경우에 있고 이 경우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자, 이게 이제 구회 시험에 나왔었죠.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차액 보험료. 그러니까 12회 때는 유력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도 바로 이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장하는 제에 있는데 기준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살짝 써놓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 실력을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중요. 자, 그 다음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존재하면 보장하는 제에 있으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해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적과 이후 또 역시 보장하는 제에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지급하고 근데 적과 전에만 있고 적과 후에 없으면 당연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만 따질 줄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정확히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의 수를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데 이거인 경우, 적과 전인 경우, 후인 경우 요것만 따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웬만한 실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포도복숭아, 자두망감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과량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러면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금수량. 착과량은 어떻게 그렸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으로 구했죠, 과중. 그래서 착과량. 총 달려있는 과실수예요. 총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세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사 주수랑 미보상 주수는 빼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죽어있는 것, 미보상은 빼고 조사 대상 주수만 따져서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인데 한 주당 몇 개 달려있냐? 30개 달려있다. 그러면 3000개가 된 거예요. 착과량, 달려있는 것, 착과량. 그래서 달려있는 개수를 재니까 조사 대상 주수만 해야 돼요. 고사 주수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해하면 왜 이게 실제 결과 주수냐 하면 안 되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는 고사 주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착과 달려있는 걸 따지는데, 수확량을 따지는데.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이후 수학기 때 보장하는 재해 있는 경우는 사고당 감수량이 존재.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였어요. 근데 착과수 조사 이후 보장한 재해 없는 경우, 이 경우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시간 전략하라고 이 경우를 더 많이 내줬어요. 이 경우를 자 여기까지 내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도 길게 어렵지만 재해가 없다면은 사고당 감수량 0, 수확량 이꼴 착과량. 그래서 요번에 11회 시험 매실도 수확량을 구하라 했지만 결국은 수확기 전에 착과량을 구하는 거랑 동일했어요. 복숭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급한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는 결국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때까지 수많은 전제 조건 바로 보장하는 재해 있고 이게 많을 때. 그런데 보니까 또 이제 기타 가수 역시 포복자만에 주네요. 그러니까는 수학계 시전 수확량을 구하고 피해를 따라 지급해. 여기도 어떻게 해요? 다 보장하는 재해 있고 그 다음에 수확량보다 평년 수확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이요. 논밭가수 수확기전을 가르지 않는데 역시 보상하는 재해 있고 피해 수확량으로 이제 공식에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게 바로 뭐다? 바로 보장하는 재해가 있고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큰 경우 우리의 문제의 95%가 이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푸는 사람이랑 이 전제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푸는 사람은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 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데 재해는 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더 커버려요. 이 경우는 낙과 착과 피해를 입었는데도 수확량, 착과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이 현저히 계산이 잘못된 거죠. 계산이 지난 5년간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나름 심혈을 기울였지만 지난 5년간 그 과거 수확량과 이러한 한도를 잘못 적용해서 현저히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 그런데 우리 모든 바탕은 뭐로 돼 있어요? 피해율도 평년 수확량이에요. 이걸 고칠 수는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도 그 다음에 50에서 100%. 그래서 보험금 공식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이걸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칙대로. 이때는 원칙대로, 공식대로.
그래서 적과 전인 경우, 그러니까 적과 오차가량이 많아버렸다는 거요. 보장하는 제 있지만 평년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많은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기준 수확량, 적과 오차가량이 아니라 기준 수확량이 많은 경우는 감액, 차액 당연히 없죠. 이거는 이거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보다 적과 오차가량이 크면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량 0이니까 왜? 착과 감소량이 뭐예요? 평수에서 적과 오차가량을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 0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 크더라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는 민 최소값 평년 수확량에서 바로 적과 후 착과량을 뺀다. 그 다음 적과 후에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데 규정이 없어요. 적과 후 착과량에서 누적과 음식수를 차감한 양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으면 지급하지 않겠죠. 근데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지급해야 될 겁니다. 자, 규정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근데 평년 수확량보다 더 많아 버린다면 당연히 지급하면 안 되겠고, 평년 수확량이 크면은 이때는 지급해야 논리적, 이론적으로도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는 힘들지만 여러분은 이런 경우도 다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복자만 역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데 더 많아버려요. 이게 더 많아버린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해요. 보장하는 재해 있으니까 바로 착과량일지라도 수확량은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해요. 이후 보장하는 재해가 있으면 이때 사고당 감소량이 존재하니까 사고당 감소량이 존재하죠. 이때 어때요? 착과량이 수확량보다 크겠죠. 근데 이 값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이때는 평수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이 값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는 착과량인데 여기 잘못됐네요.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는 어때? 작은 경우는 바로 피해율이 있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크면 보다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니까 평년 수확량이 크면 피해율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착과량,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큰 경우, 이때는 그 큰 경우,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큰 경우는 하고 작은 경우는 안 한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좀 더 차분히 해보면 결국 따져가지고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보다 크면 피해율이 되고,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이 큰 경우는 지급한다. 여기서 이걸 이제 큰 경우로 했어야, 큰 경우, 여기가 잘못됐네. 큰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그러면 사고당 감소량 0이 있고 수확량 착과량인데 이때 수확량이 크므로 피해율 0, 보험금 0이다. 따져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가수도 역시 수학 개시전 후에 포복자만에 따르고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커버려. 그럼 당연히 보험금 0이에요. 여기는 예외 없이 0이야. 여기는 착과량, 기준 수확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커버리면 0이에요. 논밭작물도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 감소분이 있더라도 뭐냐면 보장하는 재해 있더라도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커버리면 당연히 보험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 네 가지를 잘 정리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요거를 몇 번 돌려보면서 하면 이해가 가고, 이거를 이해할 때만이 여러분이 깊은 실력에 가고, 이게 암기사항이 의미가 있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면서 암기사항만 주구장창 해봤자 모래성 쌓깁니다. 모래성. 다음으로 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 개념들, 바로 피해, 손해, 피해율, 평년수확량, 수확량, 실제 결과주수, 저가후 착과수, 착과량, 이런 개념들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